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도 본격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정치권 파장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청 특별수사 전담팀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권성동 의원 재판 증언에 나와서는 기존과 좀 다른 입장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좀 입장을 바꾼 데는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위기에 몰린 윤영호가 네. 그동안 이제 본인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발언을 툭툭 던졌다가 파장이 너무 커서 일시 잠깐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영호 씨 전 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거의 25년 정도 대관 업무를 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언행이 대단히 정치적이에요. 지난번 대선 때도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다니고 큰 소리를 이렇게 떵떵 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에 특검에서 5명의 실명을 본인이 거론했다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본인이 전혀 뭐라고 하냐면 일면식도 없는데 돈을 줬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느라고 자기 말을 180도 뒤집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상당히 또 정치적인 말을 합니다.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고 복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애매모호한 말들로 해서 본인이 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좌충우돌 하기 때문에 수사도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현재 상황에 대한 부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략일 수도 있고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뭐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서 통일교를 해산시키겠다라는 식의 어떤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치적 부담, 어떤 그 조직위원으로서 한평생 통일교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 때문에 본인이 이미 진술했던 것들을 다 부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한 가지 추정이 가능하고요. 이거 물론 추정이죠. 근데 두 번째는 이 보면은 그 재판이라든가 수사에 굉장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권성동 전 의원에 대해서도 이거 기억이 왜곡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전재수나 뭐 5명에 대해서 진술한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다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수사팀이나 재판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그냥 모두게 다 사실은 내가 얘기했던 거 다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는 어떤 재판 전략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뭐 본인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또 변호인들과 어떤 조력을 받아서 어떻게 전략을 짜고 있는지 모르니까 네.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뭐 전재수 전 장관이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3명은 피의자로 입건이 된 상태고 출국 금지도 내려졌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앞서도 잠깐 저희가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수사기관에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수사할 것이냐, 어떻게 수사가 진행됩니까? 일단 혐의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다. 다만 이제 전재수, 임종성, 김교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비교적 진술이 좀 구체적입니다. 거기다가 특검에서 지난 8월에 윤영호가 진술했던 기록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단 서둘러서 입건을 한 것 같고 나머지 이제 나경원, 정동영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아직 추상적입니다. 특히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야인 시절에 한 번 만났다라는 구체적인 해명이 좀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나경원 의원도 이제 금품수수, 뇌물수수 의혹은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입건은 유보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태만 놓고 보면 앞으로 누가 문제가 있고 어떻게 지금 예단하기, 속단하기 대단히 힘들다. 지금 어떻게 보면 박지원 의원의 말대로 지금 윤영호 본부장이 지금 세치 혐한 지켜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정치권이나 언론들이 이 윤영호의 한마디, 그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자칫하면 이렇게 뭐 휘둘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경찰이나 정치권이
이 여야를 떠나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상당히 좀 냉철하게 이 상황을 좀 대처하지 않으면은 그 파장이 이 모두에게 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제 뭐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5명의 이름이 거론된 사람 중에서 3명은 입건이 되고 나경원 의원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명과 2명의 차이는 있느냐라는 또 궁금증이 생기고 여기에 대해서 그럼 수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 같으냐라는 전망이 필요합니다. 이 수사가 이렇게 엉망진창 헷갈리게 된 것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민중기 특검이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아니 도대체 8월 달에 저런 진술이 나왔는데 네. 그거를 왜 그때 당시에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서 만약에 본인의 수사는 김건희 씨에 대한 것만을 수사하도록 돼 있다 특검이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유사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 그러면 이것은 수사기관으로 넘겨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혐의가 발견됐기 때문에 우리는 수사기관에 넘기겠습니다. 라고 이첩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8월 달에 진술이 나왔는데 그리고 밑에 있는 그 수사관들이 이거 문제가 됩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11월까지 그냥 질질 끌다가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11월 달에 비로소 사건 부여를 부여한 거 아닙니까? 번호를. 그러고 나서 이게 12월 달에 알려진 거예요. 12월 달에 넘어오고 나서는 저 사람이 또 입장을 바꾸고 있어요. 윤영호 씨가 저렇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네. 이 모든 책임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처음에 단추를 이상하게 꼬아놓은 그런 민중기 특검한테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중기 특검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이 이첩하자마자 3사람에 대해서는 피의자로 전환을 시켜서 그다음에 출국 금지까지 시켰어요. 네. 아니 그렇게까지 할 내용인데 그것을 5달이나 그걸 덮어두고 끌고 있단 말입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건은 거의 게이트로 진화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네. 게이트로 진화될 때 이것이 경찰이 과연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권 여당 그리고 대통령까지 한학자를 만났네 마느네 하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특검이 맹렬히 달려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특검이 저는 뒤통수를 맞았다고 보는 거죠. 당시 8월 달에만 해도 지금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그리고 통일교와 커넥션 늘 수사하는 총력을 경주해 그게 이제 특검 본래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 와중에 여당 정치 이름이 툭툭 튀어나왔단 말입니다. 이게 심상치 않다. 그런데 윤영호의 발언을 좀 더 조사하고 들어보니 상당히 앞뒤가 맞지 않고 신빙성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 특검이 서둘러서 만약 이걸 여당 수사에 우리 할 경우는 저는 이 특검이 파장이 엉뚱한 대로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수사 기피인 편파수한 이런 논란을 좀 갖게 됐다고 보는 건데 어쨌든 그러나 지금 이 마당 여러 정치인들이 구체적으로 여야 의원들이 이름들이 거론되고 이 상황에서는 이제는 본격적인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당시 특검의 입장은 상당히 좀 일리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그 말이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요. 우리가 수사를 해봤더니 이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다라면 그런데 내가 수사할 권한이 없다면 그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넘겨야죠. 이런 진술이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그러는지 이쪽 기관에서 해봐라라고 넘겨야 됐습니다. 근데 그걸 안 넘겼잖아요. 그걸 5달이나 그냥 뭉개고 있고 그 사이에 거의 이거 공소시효가 만료되겠다라는 지경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윤영호는 법정에서 증언을 하겠다라는 보도들이 막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공개가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특검이 할 만큼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조금 근데 받아들이기 과거에도 보면 말이죠. 대형 사건 사고라든지 게이트가 있으면 그거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다가 반드시 그 격가지로 튀어나옵니다. 이런 사건들이. 그럼 그 격가지 사건을 보고 그 방향의 본류를 완전히 트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묵과하고 넘겨버리고 하는 거는 그건 이제 회피하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만은 수사의 방향을 전부 틀어버릴 경우는 그야말로 거대한 물타기이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그리고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윤영호 발언을 보십시오. 그 발언을 듣고 어떻게 검찰이 수사를 의뢰하는 게 있어요? 권성동 1억을 분명히 주고 그 윤영호 씨 부인이 말이죠 돈 포장하는 것까지 봤는데도 이건
기억이 없다라든지 뭐 전혀 뭐 조심스럽다라고 전혀 딴 말을 하는 이런 사람의 말을 듣고 큰 대형 수사의 물줄기를 바꾼다라는 거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이거는요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뭐냐면 그 김건희 수사보다 어찌 보면 이 수사가 더 큰 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여기에는 지금 현직 장관들이 줄줄이 연관돼 있고 여야의 핵심 정치인들 국정원장까지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대통령이 거의 갔느냐 안 갔느냐라는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격가지 수사입니까? 따지고 보면 이것이야말로 지금 게이트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김건희라는 이미 끝난 권력의 그 대통령 부인에 대한 수사 그거보다도 훨씬 큰 수사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책임 소재가 나중에 그 문책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민중기 특검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갈 텐데 여야가 모두 이제 과연 수사기관의 수사를 어디까지 보고 이야기를 할 것이냐. 즉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사 결과 한번 보고 얘기하자라는 거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고 그것을 함께 지켜보겠다. 전형적인 특검 흔들기와 물타기에 불과한 정치 공세로 규정을 하고 일축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임명한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원장을 즉각 해임하십시오. 수사기관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검을 위한 또 특검을 해야 된다. 이 특검이 게이트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입장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야당 입장에서는 뭐야 최대 호재를 맞았기 때문에 이제 맹렬히 공격 뭐 하겠죠. 특검을 이제 주장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사실 민주당 입장도 그렇고 지금 이 수사 급물살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찰 국수본에서는 23명이라는 정말 방대한 전담 수사반을 구성을 하고 지금 바로 3명의 주요 정치인들은 입건하고 또 출국 금지까지 시켜서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최근의 상황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좀 더 추가된 정황이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수사의 강도란 특검 여부는 이제 판단하는데 다만 민주당은 뭐 특검 된다. 또 야당은 뭐 안 된다 이런 걸 떠나서 상당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세 개의 특검이 지금까지 1년 내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또 다른 특검이 출범하는 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만은 또 특검 2차 특검을 할 경우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민주당은 이런 문제를 상당히 좀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은 의외로 아까 말씀드린 본말이 전도될 수도 있다. 본유적으로 일단 거대한 정거 집단의 어떤 정치적인 로비, 커넥션 이런 부분 수사하고 이런 거 밝혀내려다가 오히려 그 불똥이 튀는 바람에 마치 민주당이 모든 뭐 질문을 쓰고 내란이 무슨 원흉이고 내란몰이 하는 것처럼 뒤집어 칠 수 있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정면 돌파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당연히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거 정확히 특검으로 규명해야 될 그런 범죄예요. 아니 민주당은요. 원래 여야 합의로 만들게 돼 있던 특검을 본인들만으로 해서 3명의 특검을 임명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연장하겠다고 또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특별재판부까지 만들겠다고 그래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을 규명하겠다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민주당이 지금 본인들과 관계된 통일교와 관련돼서 어마어마한 게이트가 터졌는데 그거는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걸 그냥 지켜봐라. 그 수사기관, 경찰 모두 본인들이 인사권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인사권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 수사하는 것들을 그냥 야당은 지켜만 보고 있으라면 그 국민들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제3자, 그러니까 여도 아니고 여야가 다 관계 있으니까 여야와 상관없는 제3자 특검을 임명을 해서 그 특검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이제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는 하셨지만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데는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요, 당장 지금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특검을
서둘러서 많이 하게 될 경우 저는 국민힘이 이제 바랐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민주당 추진하고 있는 사법 개혁들에 대한 어떤 물타기라는 게 완전히 이 덮어씌우게 한 이런 전략으로 갈 게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은 지금 특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사실은. 윤영대 전 헌법재판관도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계엄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주요 내란 종사자나 혐의자 중에서 누구 하나 선고 하나도 나올 수 없고, 그리고 방송 보십시오. 요즘 여러분 혹시 윤석열 대통령, 김용훈 법무장관, 전 국방장관, 그다음에 정보사령관들 보면요, 완전히 증언 거부, 모르쇠하고 완전히 이 막무가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당연히 내란은 확실히 밝혀져야 되고 내란 특검이 연장할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통일교 노비 사건을 갑자기 튀었다고 해서 모든 걸 그 전과 아니다. 이건 방향을 틀어야 된다. 특검 같이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저는 본말이 전도되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특검 흔들기가 물타기다. 아니 그게 지금 윤석열 재판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 별개잖아요. 그게 무슨 저 비상계엄과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냥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범죄인데 더구나 현직 장관들, 국정원장, 대통령까지 무슨 연루설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인데 그것을 수사를 한다고 그래서 그 비상계엄 내란 사건에 대한 물타기다? 그런 논리적 그 연결고리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아니 그러면 다른 어떤 사건 수사하면 큰 사건 수사하니까 나머지 어떤 사건이든지 이건 이 사건 끝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수사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입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그럼 수사기관의 수사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는 여야 어마어마한 권력이 연관된 그런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경찰이라는, 그러니까 경찰이 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나 무슨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집권 여당에 대해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겠느냐. 그게 안 되니까 특검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3자 특검으로 하자라는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안 받아들이면 이 사건이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정확히 특검을 해야 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국민의힘 주장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란 특검 하는데 왜 통일교 특검을 안 하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통일교 이 관련 특검이 기존의 내란 특검보다 훨씬 더 무겁고 더 심각하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후로 모든 상황을 다 이제 이것저것 다 특검하다 보면 기존의 그 중요한 그 국가적인 명운을 갈랐던 그 내란 특검 이 부분이 희석돼 버릴 수 있다라는 저는 주장인 거죠. 그게 왜 희석되죠? 또 저는 그 지금 현재 하는 특검이 새로 만들어진 특검보다 더 못하다라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그거는 분명히 특검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재판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비상계엄이라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태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는 거니까 그건 그대로 하시라고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통일교 문제 어떻게 보면 뭐 사입이네 이단이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 어떤 특정 종교 세력이 정치권 전체를 쥐고 흔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것이 금전이 됐든 아니면 뭐 그 교인들을 그 집어넣어서 당원으로 집어넣어서 표를 주겠다고 하든 뭐 제가 보기에는 정당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그 자체로 도전한 그런 범죄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수사라는 건 마땅한 거죠. 아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서 국가 헌법 질서를 다 무너뜨렸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 다 인정합니다. 재판도 해야 된다. 인정합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종교 집단과 그 정당들이 유착되는 그런 모습들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는 게 그게 왜 물타기인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김정혁 의원님께서 상당히 좀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국민힘이 어떤 대여 전략이라는 것은 너무 눈에 뻔히 보이지 않겠습니까? 당 안팎으로 무조건 모든 개혁 무산시키고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많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이건 전략의 문제랑은 상관없습니다. 대여 전략이고 대야 전략이고 이거는 전략의 문제가 아니고 아니, 전략의 문제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범죄냐 국민의힘의 아니냐의 모습 문제를 가려내는 거기 보면. 때문에 네. 그 국민의힘이 뭐라고 떠들든 저희 당입니다. 그거랑 상관없이 이건 범죄에 대한 규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고 수사를 회피하거나 지금 피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강력하게. 아니, 20세무 전당을 위해서 속도 있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점에서 바로 특검을 구성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예. 민주당이 해왔던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건희 수사와 관련해서도 뭐 똑같은 입장이 바뀌니까 똑같이 논리가 바뀌었어요. 과거에 국민의힘에서 야 수사 진행되고 있으니까 특검 하지 말자라고 계속 주장할 때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권력형 사건이니까 안 돼라고 주장했던 거고 지금 이 입장이 바뀌니까 이거 수사해야 돼. 그러니까 특검 만들어야 돼라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야 수사 결과 지켜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입장이 바뀌면 이렇게 각자의 논리가 확 뒤집어지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입장이 바뀌어도 나쁜 건 나쁜 거예요. 비판하면 비판해요. 저는 그 당시는 민주당을 맹렬히 비판했었고 지금은 국민힘을 맹렬히 비판한 거죠. 잘못됐기 때문에 제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 질문 더 드리면 결과적으로 특검을 하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의원수가 적잖아요. 위원수가 적은데 네. 이 국민의 여론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안 할래라고 계속 버티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니네 뭐가 캥기고 구린 게 있으니까 지금 못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들의 이런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저희가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누군가 객관적인 제3의 특검을 임명을 해서 이 수사를 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됩니다. 예, 결과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아주 낮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거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전재수 전 부산시장한테 신속하게 바로 이제 사퇴를 했고, 그리고 이제 23명이라는 이렇게 메모드급 전담 수사 경찰력을 이제 이렇게 서둘러 구성해놓은 과거에는 없습니다. 권력형 그러니까 터지면은 이리저리 시간 끌고 저리 회피하고 이제 변명 일변도로 갔던 게 과거 정부의 이제 상투적인 그런 방법이었는데 지금 같은 건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 이 특검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3대 특검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신속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존은 계속 입장이었는데 원래 재판을 받는 사람들의 내란 조작장사 태도가 너무 문제가 많았고 하나도 밝혀진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불가피하게 연장할 수 없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거기다 또 이 통일교 특검이 한번 얹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대로 정상적으로 정말 파헤치겠으나 틀림없이 한쪽은 공격하고 한쪽은 방어하고 4개의 특검이 뒤섞여서 정말 국민들은 어느 게 옳은지는 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지금 당분간 이 경찰의 이 통일 관련 특검 수사 이 방향을 보고 민심이 정해진다고 봐요. 이건 이재명 정부 이건 아니다 이거 잘못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비판이 쏟아질 거고 네. 의외로 제대로 상당히 좀 속전속결을 하고 있네라고 한다면은 또 여론이 낮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짧게 한 말씀 드리면 민주당은요 그냥 일반 특검뿐만 아니라 상설 특검까지 동원해서 지금 검찰 관련자들 쿠팡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하고 계십니다. 그동안에 민주당은 입만 열면 항상 특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게이트에 가까운 범죄가 지금 터져 나와서 나라 전체가 들끓고 있는데 그거는 야 우리가 그냥 수사기관 수사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국민들에게 전혀 설득력과 소구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끝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얘기를 마칠까 하는데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작년 5월 검찰 인사부 인사 이후 박성재 당시 법무장관한테 이 당시 검찰총장이 용퇴를 요구했지만 거부하고 버티면서 인사를 하게 됐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의 의도나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건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검찰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정치에 개입하고 이런 건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내란 특검이고 통일교 특검이다. 이게 전혀 별개의 문제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사실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12.3 계엄 불법적인 계엄으로 비롯돼서 윤석열의 문제, 그 다음에 김건희 문제, 통일교 문제 이것들이 줄줄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 국민들은 거의 이제 유사한 상황, 한 문구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라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한은 아직 여전히 이 국민힘이 보수 진영이 이 내란 정국이라는 거대한 상황을 뒤엎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모든 걸 끌어당겨서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 들어 저 이제 윤영호 이 본부장 발언 같은 거 보면 정말 신빙성이 없고 앞으로도 아마 상당히 본인이 말 한마디에 따라서 어떻게 이 정국이 굴러갈지 모르겠습니다. 몇 마디를 갖고 특검을 서로 신설한다라는 건 또 다른 국정에 저는 혼란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래도 민심은 그래도 어쨌든 기승전 내란이기 때문에 국민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애당초에 차별화를 하고 네. 별도로 갔었어야 되는 건데 모든 게 정치 공학적으로 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필리버스터라 보면 정말 국민 무조건 반대하고 어떻게 보면 또 민주당 무조건 앞으로 돌격 앞으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참 국민들 입장에서는 판단이 쉽지가 않다. 예. 그래서 결국은 핵심 항단 내란에 대한 태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저 부분은요, 그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저거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사들에 대해서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정말 부끄럽고 잘못된 일인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대통령의 지시에 거부했던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원석 검찰총장, 야 이거 아니다, 수사해야 된다라고 검찰총장 임명받은 사람인데도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알고 봤더니 윤한홍 의원, 그 찐윤이라는 사람도 대통령한테 이거 의정 갈등에서 2,000명 이렇게 고집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저렇게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 지시하고 거기에 순응했던 그런 사람들의 그 비판하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드러나듯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존재했다는 거 그리고 대통령한테 바른 말을 하려고 하고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견디려고 했던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들 그것들도 아마 이제 머지않은 시간 내에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